오늘 요번 주도 그냥 나라가 어. 시끄러운데도 이 사이에 사건 사고는 여전히 계속 나고 있어요. 보니까 요거는 전에 한번 이제 시작 사건 발생했을 때 맞아요. 한번 설명을 드린 바 있기는 해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결과가 좀 나와서 네. 이거 뭐냐면 제목부터 말씀드리면 세탁기에 비친 37분간의 성폭행이라는 제목이에요. 네. 작년입니다. 네. 2024년 3월 달에 만나가지고 4월 달까지 약 한 달 동안 교제를 했던 남녀가 있어요. 한 달, 사귄 지 한 달 됐네요. 한 달입니다. 한 달. 네. 예. 남자 같은 경우는 이제 24살이니까 올해 24이니까 그때 23이었겠네. 그렇네요. 뭐 그러니까 그 또래죠, 또래. 네. 뭐 피해 여성도 거의 같고. 네. 그래서 둘이서 2024년 3월부터 4월까지 한 달 동안 사귀었는데 보니까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데 그 휴대폰을 우연한 기회에 딱 봤더니 네. 그 전에 이 남자가 사귀고 있던 여성들의 나치 사진을 잔뜩 찍어놨어. 아유, 그러니까 다른 여자들 나체 사진이 내 남자친구 핸드폰에 막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성관계 동영상도 있는 거야. 아이고 참. 이거 뭐 자지러질 일이지. 그럼요. 구역질나지. 어떤 여자가 사겨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결국 발각이 된 거지. 그 사귀는 여성한테. 네. 이 여자 당연히 결별을 선언하죠. 그럼요. 그 이별을 선언했다고 하자마자 이제 그 다음 날부터 이놈이 이제 시작된 거예요. 바로 이 여성을 쫓아가 가지고 장시간 동안 감금하고 그 상태에서 강간까지 한 거예요. 미친 인간이죠. 이거 나쁜 놈의 새끼지 말이에요. 그래서 뭐 약 한 6회 정도로 보내요. 아, 그게 기소된 교제하던 6차례. 그러니까 헤어지지도 못하는 입장이 돼 버린 거예요. 그렇네요. 참. 그리고 이제 이놈이 보니까 그 동영상 찍는 게 습관이지. 예, 맞아요. 그렇게 찍는 놈들은 꼭 계속 찍더라고요. 성폭행하면서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습관이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놈에 대해서 이제 그 수사가 시작이 돼가지고 피해자 당연히 신고해서 수사가 시작됐겠죠. 근데 오리발 단합이요. 아이고 또 부인해요. 그러니까 이제 피해자가 용케 증거로 제출한 39분짜리 영상이 있었어요. 아, 그 당시 찍힌 게 있었어요. 근데 피해자가 찍기는 찍었지만 감금된 상태에서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두 사람이 있는 게 나오는 장면은 2분에 불과해. 2분. 아, 짧네요. 39분 중에서 2분에 불과한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2분에 두 사람이 나오는 것만 가지고는 성폭행 관련된 거를 낱낱이 밝히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게 이제 2분 동안에 예를 들면 찍힌 게 뭐가 강압적으로 막 제압하거나 이런 장면이 찍히면 괜찮은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같이 있는 상태에서부터 찍기 시작한 것 같은데 여성이 이제 준비를 했던 거겠지. 그렇겠죠. 몇 번을 당하다 보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거를 제대로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놈은 끝까지 오리발 내미는 거고, 뭐 사귀는 사이에 스킨십도 하고 뭐 그럴 수 있는 거지. 무슨 뭐 그거 내가 무슨 강제로 한 거 아니다 이제 뻗댄 거지. 그런데 그래도 참 이거 참 잘했어요. 검찰 수사팀이요. 요 사건을 그 영상을 보다가 하나 딱 찾아낸 게 있어요. 뭘 캐치했어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집안에 있던 세탁기가 있는데 플라스틱 뚜껑이 있죠. 이렇게 플라스틱 뚜껑. 그 뚜껑에 37분간의 범행이 다 낱낱이 있었던 거예요. 아, 빛 반사돼가지고. 그러니까 거기에 촬영이 돼 있는 거를 이제 그 화면에 나오는 세탁기 뚜껑에는 다 나오는 거지. 그래서 대검찰청 법과학 분석과에서 영상을 확대하고 화질 개선을 했어요. 조금 더 선명하게. 그래가지고 그 절차를 거쳐서 결정적인 증거를 딱 찾아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동영상 자체는 뭐 이렇게 이렇다 할 게 없었는데 별거 안 나오는데 세탁기나 나오는 거지. 근데 그 세탁기에 비춰진 모습에서 거기서 찾은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이미 다 뭐 이제 드러난 수사 기법인데요. 이제 뭐 동영상 같은 걸 찍었는데 앞에 사물만 보는 게 아니에요. 이제 형사들도 그렇고 이제 과학팀에서 창이 있으면 창에 비춰진 걸로도 우리가 도출해서 찾아요. 그 다음에 식탁에 있는 접시 있죠. 접시에 비친 것도 우리가 찾아냅니다. 이제 범죄 저지르고 도망다니는 건 가능하지가 않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요즘은 동영상 이런 게 화질이 워낙에 좋다 보니까 또 다 나오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결국은 세탁기 뚜껑에 37분간의 이 자식의 범행이 낱낱이 거기에 나온 거죠. 그거를 확인해서 이놈을 이제 처벌을 했는데 예. 결국 잡아놓고 이제 더 조사를 해봤더니 아주 나쁜 놈이에요. 네. 2024년도에 사겠다고 그랬잖아요. 네. 이 여성은. 근데 그 이전에 네. 2022년도에 아마 그 사진 찍힌 여성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네요. 2022년도에도 그 당시에 사귀던 여성을 강간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면서 협박을 했고요. 악질이네요. 나쁜 놈입니다. 그리고 성관계 동의 나이에도 이르지 않은 미성년자를 간음해가지고 아이고, 이게 이미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던 그런 놈이에요. 나쁜 놈입니다. 이게 성범죄자예요. 상습범이네요. 그 이외에도 뭐 지인이 소개해준 그 여성을 또 강제로 추행한 혐의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성범죄 전문가예요. 이게 습관성 성범죄자라고 그러는데 재범 위험성이 너무 높아요. 얘는 내가 볼 때 이 정도 되면 약이 없죠. 예. 그래서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이에요. 영월지방인가 봐요. 예, 1심에서 재판부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 장기간 재판받고 있음에도 네. 좀처럼 자숙하지 않은 채 네. 피해자들을 상대로 거듭해서 다양한 성폭력 범행을 반복했다. 그러면서 맞죠. 징역 8년 줬어요. 그러니까 얘 바로 이런 놈들이 또 바로 항소해요. 그렇죠. 지 잘못 모르고. 네. 바로 또 항소를 했는데 네.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한 사람하고 합의한 게 피해자 네. 중에 그게 뭐 적용이 된다 해가지고 8년에서 1년을 DC해 줬어요. 합의했다고? 네. 네. 근데 그거는 일견 이해는 가는데요. 네. 이제 재판부가 이 얘기한 게 저는 마음에 안 들어요. 뭐요?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그러니까 이제 항소심에 이르러서 네네.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건 뭐 그렇죠. 네. 이 사건 각 범행 이전까지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으며 이거는 말이 아니죠. 이게 지금 처벌 전력이 없으면 뭐하냐고 지금 몇 명을 지금 이렇게 한 거예요. 발각이 안 된 거지. 얘가 네. 그 전에도 얘가 하던 짓을 그 전에는 안 했을까요? 그럼요.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면 안 맞을 것 같은 느낌인데 하여튼 뭐 그래서 뭐 좀 깎아준다 하는 건데 그거는 깎아주는 사유로는 안 맞는 것 같고요. 네. 합의를 피해자 한 명하고 추가 합의했다고 그러거든요. 이건 뭐 정도야. 그거야 뭐 인정하니까. 그래서 얘는 궁극적으로 8년에서 7년으로 항소심에서 결정이 났으니까 대법원 상고해봐야 거의 7년으로 정리되지 않을까 같아요. 싶어요. 근데 요거는 참 수사를 역시 잘했네요. 과학 수사로 완벽하게 이거 오리발 계속 내밀면 2명 있는 것밖에 안 나오면 이거 입증하기 어렵거든요. 그렇죠. 2사람밖에 없는 공간이에요. 예. 목격자도 없고 아무도 없어. 그렇죠. 뭔 피해자의 뭐 일관적인 진술을 따지는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고요. 그래서 요 부분은 뭐 세탁기에 비친 37분간의 성폭행. 네. 징역 7년으로 정리됐다. 근데 지금 이 인간이 24살밖에 안 됐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거? 32살 안 돼서 나오겠죠. 뭐 31살 이렇게 나올 텐데 이 사람은 재범 위험성이 너무 높은데. 얘는 재범 위험성 많습니다. 특히 성범죄 관련해서 특화된 성범죄자거든요. 얘는 관리 잘해야 됩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아마 치료도 시키겠죠. 치료 받아야 돼요, 진짜 이 정도면. 화학적 거세까지 갈지 여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얘는 부모님들이 좀 단속을 해야 되겠죠. 내 생각엔 부모님들이 정신이라든지 성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치료를 상담하고 치료시키는 걸 부모님들이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겠다. 맞아요. 그거 부모님들이 고쳐주지 않으면 얘는 계속해서 성범죄자로 살다가 인생 끝나요. 지금 이 사람이 너무 갱생의 여지가 없는 게 그 전에 2022년 당시에 해갖고 재판받던 상태로 이 지금 세탁기 이렇게 찍힌 그 범죄를 또 저지른 거잖아요. 이게 아무 두려움이나 무서움이나 자중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없는 인간이란 말이에요.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성범죄와 관련돼서 성과 관련돼서 얘는 무슨 짓도 할 수 있는 아이거든요. 맞아요. 참 근데 이제 이런 면에서 보면 정말 요즘에 잘 만나야 돼. 맞아요. 요즘에 갑자기
예, 그런 생각이 부쩍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 딸은 이제 시집가서 잘 살으니까 예, 아유 그나마 정말 다행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이제 길에 이렇게 그 지하철이나 이런 데 가다가 아주 얼마나 싱싱하고 청정하고 그래요. 그냥 싱그러운 그냥 20대 여성들이 이렇게 지나갈 때 이렇게 얼핏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잘 만나야 할 텐데. 조심해야 될 텐데. 쓰레기 안 만나야 할 텐데. 저런 풋풋한 예쁜 아가씨가. 예쁜 아가씨들이 사람 잘 만나야 할 텐데. 괜히 그런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야. 많이 나서 그래요. 이런 하도 사건이. 이런 또라이들이 많으니까. 근데 사실은 극소수의 또라이들이 그런 인식을 지금 주는 거거든. 불안감을. 그렇죠. 그래서 이런 나쁜 놈들이고 근데 이제 내가 생각할 때 부모님이 이 범인의 나쁜 놈이지만 이 나쁜 놈의 부모님까지 나쁘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 나쁜 놈의 부모님들이 내 자식을 내가 그 성과 관련된 치료, 그다음에 정신에 문제 있는 상담 치료, 요거를 얘를 안 하면 내 자식은 영구히 사회에 성범죄로 해악만 끼치다가 지옥으로 갈 거다 하는 걸 생각을 하셔야 돼. 맞아요. 그래서 통제를 좀 해주셔야 돼. 맞아요. 내 자식도 중하면 남의 자식도 중하잖아요. 내 자식이 남의 자식한테 이렇게 피해를 주면 안 되니까 그 부모님이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